오늘은 도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치는 기본적으로 뭐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로 바뀌는 형태를 얘기하고요. 그 외에 또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 그걸 설명하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이제 시험지에 나오고 내신 같은 데 나오는 것은 부정부사의 도치입니다. 부정부사. 그래서 이제 부정부사가 문두로 갈 때, 문두는 문장 맨 앞이죠. 그때 이제 주어 플러스 동사가 동사 플러스 주어로 바뀐다는 거죠. 물론 이 동사 앞에는 이제 부정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정부사에도 좀 세 가지 형태로 좀 나눠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never, 뭐 hardly, scarcely 이러한 전형적인 부정부사가 문두로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이 부정부사요. They never knew the truth. 이 문장에서 never라는 부정부사가 문두로 이렇게 가게 되면 주어 플러스 동사에서 동사 플러스 주어로 가야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여기 있는 동사가 대략적으로 조동사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조동사나 비동사는 그냥 앞으로 가면 되지만 일반 동사는 못 나가요. 그래서 일반 동사는 항상 대신 do, does, did 중에 하나가 나간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new라는 일반 동사는 못 나가기 때문에 did가 대신 나간다. 과거 시제잖아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건 얘를 이렇게 바꿨을 때 이 new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동사 원형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부사가 문두로 갈 때는 주어 동사가 동사 쪽으로 바뀐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not은 전형적인 부정부사지만 혼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not only를 가지고 나간다든지 not until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주로 이제 not until보다는 not only 부분이 좀 많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not only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not only A, 벌써 B 이런 식으로. 이럴 때 not only가 문두로 가게 되면 역시 일반 동사는 못 나간다 그랬죠?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did가 대신 나가고요. 여기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only라는 부사가 only라는 부사가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일반 부사 뭐 then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지고 나가지만 부사구의 개념이라는 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도 하나의 부사로 쓰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같이 데리고 나간다면 주어 동사가 동사절로 바뀐다는 겁니다. 부사절은 조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왼절이 나간다면 얘네들을 가지고 나가면서 뒤에 주절의 동사가 동사 주어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뒤에 게 바뀐다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문을 들어보면 The unemployment rates were lower only last month. 그러니까 지난달에만 좀 더 낮았다는 거잖아요. 이건 실업률이죠. 그죠? 그러면 이 only 플러스 부사구가 문장 맨 앞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가 동사 주어 바뀌죠. 이때는 얘가 비동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써주시고요. 여기 빠져야 되겠네요. 주어를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를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정부사의 도치 첫 번째는 이렇게 never형, 뭐 not only형, 그 다음 only 부사형 형태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문장이 나오고 그 뒤에 문장에 붙이는 형태로서 소동사 주어 하면 주어 역시 그렇다. 그 다음에 neither이나 nor 동사 주어를 쓰면 주어 역시 그렇지 않답니다. 특징은 역시 앞문장이 긍정문일 때 so를 쓰는 거고요. 앞문장이 부정문일 때 neither나 nor를 쓰는 겁니다. neither는 그냥 부사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or는 접속사가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and 플러스 neither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e moved to the branch in New York. 그러니까 그가 이 지사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뉴욕에 있는. 그리고 나도 그렇다. 즉 나도 지사로 갔다는 얘기죠. 뉴욕에 있는. 그렇게 할 때 so 동사 주어를 써야 됩니다. so 동사 주어. 그런데 이 동사가 역시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이자 과거이므로 did가 나오는 거죠. 시험제는 여기서 이거를 was로 바꿉니다. 그럼 틀리겠죠?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do, does, did 중에 하나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보세요. The doctor, her doctor was pleased with the results and so was she. 이럴 때도 여기가 비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비동사를 받아주는 거죠. 여기에 did를 썼다면 또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문 소동사 주어나 neither nor 동사 주어에서는 이 대동사가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부정문일 때는 볼게요. She doesn't like to wait. 기다리는 걸 싫어한다. 그리고 나도 좋아하지 않아. 얘기죠. 그럴 때 앞에 부정문이기 때문에 neither 쓰고요. 또 like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역시 do, does, did 중에 하나 쓰는데 현재형이니까 do를 쓴 겁니다. 그리고 and 플러스 neither는 지금처럼 이렇게 nor 하나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and, nor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접속사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 동사가 하나가 동사 두 개가 더 나와야 되거든요. 접속사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and, nor 형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nd, neither, nor 동사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비동사인 경우는 뭐 Chris wasn't at the meeting. 그래서 미팅이 없었고 그의 조수도 없었다. 부정문이므로 neither를 써야 되고요. 비동사이니까 역시 비동사로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if 조건문에서 if를 생략했을 때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나. If you are here, 네가 여기 있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라는 문장입니다. if를 생략한다고 쳐봐요. 생략을 했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요. if가 없어지게 되면 주어 동사 원, 주어 동사 투가 되죠.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동사가 두 개가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접속사나 관계사가 없습니다. 이런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접속사나 관계사가 생략됐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치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if를 생략하게 되면 머리 앞으로 오고 주어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납니다. 우리 here 똑같이 너가 여기 있다면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형이라고 하죠. 이거는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이 가정법 과거형이고요. 가정법 과거형은 직설법, 직설법이라고 하는 거 그냥 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설법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거든요. 현재에 대한. 해석은 현재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너가 있었다면 아니라 있다면이 돼야 돼요. 있다면.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완료는 형태가 이렇게 생겼죠. if 주어 had pp가 나오면 뒤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쿠슈마 have pp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와 이 형태, 시제의 형태를 일치시켜 주는 것이 이제 시험 문제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직설법에서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입니다.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해석은 과거로 하면 됩니다. 뭐뭐 했다면 했을 텐데 이런 식이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if를 생략하게 되면 역시 had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갑니다. had I studied hard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하면 내가 만약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겠죠. 나는 그 시험을 통과했었을 것이다. 결국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과정법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과거형이 있고 과거완료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if 주어 현재 동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는 주어 다음에 will, can, may를 쓰게 되죠. will, can, may 동사 원형을 쓰게 됩니다. 쓰게 돼서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거보다도 더 가능성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should형이라고 해요. should형. 그래서 if 주어 should형을 썼을 때 해석은 주로 혹시라도 정도 의미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해석을 하면 if it should rain tomorrow 이거는 그냥 it rains tomorrow 하면 내일 비가 온다면의 뜻이잖아요. 근데 if should rain tomorrow 하면 혹시라도 내일 비가 온다면.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if it rains tomorrow 같은 경우에는요.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뭐 내일 비가 오면 이런 뜻이지만 should라는 거는 내일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나 비가 온다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더 떨어질 때 should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if를 생략하면 should가 조동사니까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주어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가정법에서 if 조건문에서 현재형은 도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형, 그 다음에 과거 완료형, 그 다음 should형만 if를 생략해서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이 동사로부터 시작했는데 의문문이 아니다. 이렇게 동사로 시작했는데 의문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동사로 시작했는데 의문문이 아니다? 의문문이 아니다? 그럼 뭐다? if가 생략된 거구나. 그럴 때 if가 생략된 것일 때 나올 수 있는 동사 형태는 were, had, 그다음에 should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시험 문제는 were 대신에 뭐 did를 쓴다든지, had 대신에 have를 쓴다든지, should 대신에 뭐 will이나 shall을 쓴다 이러면 틀리게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 보어라든지 보어는 우리가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죠. 수식어는 기본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주어와 자리를 바꾸면 하는 거예요. 주어와 자리를.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어가 너무 길 경우에는 이렇게 보어나 아니면 이런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수식어가 문장 앞으로 나오고 주어를 뒤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예문을 먼저 볼게요. The huge increase in parental concern about their children is more important. 여기 보면 이게 보어 부분인데 주어 부분, 주 부분이 너무 길죠. 이럴 때 영어는 얘를 뒤로 돌립니다. 그리고 보어를 뒤에다 쓰고 이렇게 도치를 시키는 거죠. 그럼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 이게 그 첫 수업에서 첫 번째 수업 얘기했듯이 이 주어에 대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주어는 뭐 동사 의미의 뭐 주체다 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주어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시작에서 뭐가 없는 명사라 그랬죠? 전치사가 없는 명사나 대명사를 가리킵니다. 물론 명사 외에 명사구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거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주어 보고. 자, 보면 more important인데 얘는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동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동사 앞에 주어가 일반적으로 위치해야 되는데 이 보호가 될 만한 형용사 나오고 동사가 나왔다고요. 그럴 땐 주어는 어디 있다? 바로 뒤에 있다. 동사 바로 뒤에 있는 게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huge increased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찾는 방법도 단시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역시 또 주어가 길게 오기도 하지만 이거는 좀 강조형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수식어로서 문으로 이동해서 주어와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때도 주의해야 될 건, 자, 빌로우는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인도 전치사예요. 캘리포니아도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동사가 나왔네요? 바로 뒤에 있는 첫 번째 나오는 명사가 주어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어나 수식어와 주어의 자리 바꿈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 동사에 대한 수일치예요. 수일치. 그래서 얘가 단수니까 당연히 is가 되죠. 그죠? 요걸 보세요. volcanoes 복수죠? 복수니까 당연히 R이 나와야 됩니다. 이 앞에 거만 보고서 이걸 is로 쓰면 틀리게 되겠죠. 시험 문제는 이게 수일치의 개념이에요. 도체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가장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거도 모의고사에도 출제됐던 적이 있고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해석이 돼요. 해석이 돼서 이게 이상한가?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동사에 밑줄 쳐놓고 동사는 이게 is를 쓸래 are로 쓸래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growing in the garden 하면 이건 동명사구나. 동명사는 단수 취급하니까 is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얘가 동명사일 수도 있지만 동명사일 때는 우리가 하나의 행위의 개념이잖아요. 하기라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하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너무 우리나라 말은 다 되기 때문에 좀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기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하기. 혹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행위. 그러면 정원에서 잘하고 있는 행위가 장미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원에서 잘하고 있다. 정원에서 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장미가죠. 너가 작년에 심었던 장미가 자라고 있다.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는데, 원래 이거보다 더 길었었을 텐데, 이 보호 부음보다 훨씬 더 얘가 길다 보니까 도치를 시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 앞에 나오는 이 ing 형태는 반드시 행위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 보셔서 얘가 분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아니면 동명사인지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치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roses가 복수죠? 당연히 R이 돼야지. 이 동명사라 성에서 이을 쓰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문제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간접 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는 주어 동사가 동사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주어 플러스 동사가 동사 플러스 주어로 바뀌는 거였어요. 근데 얘는 반대로 동사 플러스 주어가 주어 플러스 동사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문문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의문문은 의문사가 나오고 동사 주어가 나와서 물음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의문문이 다른 문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문장. 그 다른 문장에 들어가서 그 다른 문장에 주어나 보호,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쓰이면 그때 의문사 플러스 동사 주어 형태를 의주동. 외울 때 의주동이라고 외우시면 편해요. 의주동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want to know라는 문장이 있고 How long did her mother die?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얼마나 되셨니? 이런 뜻인데 의문사 플러스 동사 주어 형태로 쓰여서는 의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 전체가 이 앞에 있는 문장 no에 목적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절. 그럴 때 How long did her mother die를 그대로 내려온다면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이때는 바로 뭘 바꿔준다? 의주동으로 바꿔준다. 의주동으로 바꿔줘야만 합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얘는 일반 동사 때문에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생략되고 없어져야 돼.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이 did가 바로 뒤에 있는 동사의 시제를 전달해야 됩니다. 시제를. 그래서 과거기 때문에 died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 문장 같은 경우는 What is the book saying? 책이 뭐라고 하는지, 책이 뭐라고 써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제가 뭐라는지 나는 이해가 돼. 이런 뜻인데 이것도 의무사, 동사, 주어 형태죠. 그런데 이게 understand의 목적 자리로 갑니다. 근데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바꿔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비동사기 때문에 얘는 옮겨가는 거죠. 주의해야 될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동사나 have 동사나 비동사는 항상 의문일 때 주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다만 일반 동사만 지호가 못 나가기 때문에 대신에 뭐가 나간다 그랬어요? do 플러스 did 형태가 나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죠?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하들리입니다. 하들리. 좀처럼 못마하지 않는 이런 의미인데 부정부사 문장 맨 앞에 나왔네요. 반드시 동사 주어 형태로 써야 된다. 이틀도 거의 전혀 못마지 않는 뜻이잖아요.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역시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와야 되죠. 그 답은 앞에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문장을 볼게요. 만약 I were 쓴다고 해볼게요. I were in your place. 내가 네 입장이라면 I would accept his advice immediately. 바로 그의 충고를 받아들일 것이다 했는데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해버리면 동사가 두 개인데 이 사이에 접속사랑 관계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뭐다? 동사가 먼저 나왔는데 의문문이 아니다. 그럴 때는 if가 생략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만약 내가 네 입장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only 다음에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이 나와도 도치가 되죠. 그 당연히 did, I 역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 does, did 중에 하나가 튀어나와.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문제를 보니까 on이 있네요. 그러니까 the Great Island 이건 주어가 될 수 없죠. 전사가 있으니까. 오 이게 전사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르네오도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동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주어는 뭐다? 뒤에 있는 것이 주어다. people은 사람들이라는 복수죠. 당연히 네이버 s를 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6번 문제. 어묵 전치사죠. 그러니까 those people 주어가 될 수 없어요. at 전치사죠. 그러니까 the accident도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나왔네요. 그럼 바로 뒤에 있는 게 주어다. 얘는 단수입니다. 월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was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7번 문제. 주어. 동사 나왔죠? 우리 일찍 도착했었을 텐데, 딱 봐도 가정법 형태잖아요. 우도 UPP. 근데 뒤에도 또 주어 동사 나왔네요.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형태로 봤을 때 if 조건문이라는 걸 딱 알 수 있겠죠? 헤드를 문장 앞으로 가져오면 되죠. 물론 if를 써도 됩니다. if를 써도. 그러나 여기서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면 헤드가 튀어나와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헤드 더 plain 이렇게 되는 거죠. not in diverted. divert라고 하는 거는 우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회시키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우회되지 않았다면, 즉 비행기가 우회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일찍 도착했었을 텐데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문제를 풀어볼게요. 요건 딱 보자마자 틀린 걸 찾아내는 건데요. 자, seldom. 뭡니까? 부정부사죠. 부정부사입니다.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로 바뀌어야 되죠. 그죠? 헤드 이도 써야 맞습니다. 얘도 그렇죠. 하들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동사 나왔네요. 주어 나왔네요. 이거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하들리가 이 문장 튀어나오고 when 나오고 주어 과거 동사가 나올 때는 이게 뭐 하자마자의 뜻입니다. 하자마자. 이 하자마자의 뜻일 때는 하들리 had pp를 쓰셔야 됩니다. had pp. had 주어 pp. 과거 완료형을 써야 돼요. 이거는 하나 공식처럼 외워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hardly 그 다음에 scarcely 그 다음에 had 주어 pp가 되고요. 얘는 when이나 before를 씁니다. when이나 before 쓰고 주어 과거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리를 앉자마자 자리를 딱 앉자마자 그는 그의 강의를 시작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10번 보세요. only 다음에 when이 나왔네요. only가 문장이 나왔다. 그럼 only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눈으로 갈 때 도치가 된다라는 거죠. 주의될 건 when 절을 가져가 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will I가 돼야 한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쉬하고 apologize를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도치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도치는 학교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모의고사도 간혹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부정부사죠. 부정부사에 도치가 있었어요. 부정부사에는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 그랬죠. 하나는 네버 형태, never, 뭐 hardly, scarcely, little 이런 거. not은 혼자 안 나온다 그랬죠. not only, not until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외워두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only죠. only 플러스 부사나 부사 구절이 나오게 되면 도치가 나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바로 if절에서 if를 생략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조심해야 될 거는 나오는 것이 were, had, should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고요. 세 번째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나 수식어가 서로 이렇게 자리바꿔가는 거죠.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주어가 될 수 없는 것이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뒤에 있는 게 주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소동사 주어와 그 다음에 neither, 그 다음에 nor 동사 주어였죠. 그죠? 주어 역시 그렇다, 주어 역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얘는 긍정문을 쓰고요. 얘는 부정문을 쓴다고 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간접 의문 현상이었죠. 간접 의문 현상.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동사 주어가 의주동으로 바뀐다. 의주동으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공부라고 하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5분, 10분씩 계속 꾸준히 보는 것이 좋죠.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도 표현할 때마다 계속 읊으면서 다니다가 잘 외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